군사정범 김영철 일행이 기어코 현 정부의 과도한 비호 아래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교류의 상징인 통일대결을 뒤로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불란하게 김영철 일행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그런 지극정성을 보여서 국민들을 아연 실색케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영철 일행의 민북지역 출입 승인을 육군 제1사단장에게 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통일대교가 막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군의 관리구역 내 전진기호 통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김영철 방남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에게는 1년에 한 번씩 꼭 필요한 사람도 사전에 출입 승인을 받고, 그런 사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 사유를 쓰도록 하는 깐깐하게 군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대남 도발 총책이자 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에게는 깍듯이 여우며 한없는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 우리 정부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에 가장 큰 살상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현재도 생존해 있는 천안함 장병,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인, 그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이자 우리 군으로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단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김영철이 넘어온 전진기는 1984년 민통선 내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사단 예비역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가 우리 군사작전 훈련장 그리고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부대 등 군사시설물이 즐비한 그런 군사지역입니다. 김영철은 과도한 친절 덕택에 군사지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얻은 셈으로 이번에 김영철에게 노출된 군사지역에 관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도발에 있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엄연히 적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를 했음에도 국방부는 김영철 일행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도로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일반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구글이나 지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도로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출입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국방부에서 통일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도로이지만 그쪽으로다가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당한 것이지, 군사도로고 실제 군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지방도인 것처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야 될 그런 정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북한의 해상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7일간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마는 냉엄한 북핵 대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번 김영철 방남에서조차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평창 모멘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원적 해결이라는 그런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저 김영철이 한국에 온 것과 지난 정권에서 김영철과 회담을 한 것과를 비교하는
그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5일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제목은 북한 김영철 면전에서 천안함 책임론 제기.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과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끝난 뒤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라고 밝혔다. 전에는 목숨을 잃은 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군을 죽인 놈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만난 거고, 지금 만나가지고 초청해서 호텔에서 재우고 융숭한 대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호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황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도 아닙니다. 행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 집행 능력과 또 협조도 구할 수 없는 야당입니다. 오로지 국민적 신뢰와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야당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정당의 과거의 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구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도 가족들의 생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35년 전에 사우디 중동 열사의 나라 모래판에서 하루 13시간 노동을 하면서 저희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회 정책위장 자유한국당, 민주당 통틀어서 재산신고정이 제일 하위자입니다.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왼쪽에 윤재욱 수석 부대표, 대학 진학할 형편이 안 돼서 경찰대학, 나라가 학비되고 준 경찰대학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서신 분입니다.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나 국민 헬스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노동조합 본연의 노동동성을 상실하고 인민재판식 국정 운영의 홍위백 역할만 자임하고 있는 일부 노동운동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빌붙어서 호가 호의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 정권의 노동조합 완장, 노동단체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노동단체, 노동조직은 밤새워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 받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부역하는 노동조합,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노동조합 및 단체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노동운동 본연의 처절함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 GM 정상화는 GM 노조가 더군다나 애국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 복지에만 해란이 되어 기업 경영에 모름치한 경영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취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모두 버리면서 그 기업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치는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겠다는 이 엄중한 사항을 만든데 그 노조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식이 너무 많이 일부 언론에 있어. 이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선동 대중 여론조사에 힘입어 대통령 정치로 이 나라 언제까지 도탄시키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저희들 과거의 잘못, 저희들 과거의 구태, 아니 모두 떨쳐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더욱더 처절하게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원내대책회의 와서 한번 발언권 잡고 발언하는 내용 자신의 진정성과 처절함이 묻어나지 않는 발언은 저는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 자신이 정말 고통과 함께 변해가면서 그 입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가졌을 때 저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잘 실어주십시오. 저희들 목소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힘은 언론인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 드리면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밤을 새우면서 함께해 주신 일부 언론인들께 머릿속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3시 김영철 방한 규탄 애국시민 10만 대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정범 김영철 일행이 기어코 현 정부의 과도한 비호 아래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교류의 상징인 통일대교를 뒤로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불란하게 김영철 일행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그런 지극정성을 보여서 국민들을 아연 실색케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영철 일행의 민북지역 출입 승인을 육군 제1사단장에게 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통일대교가 막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군의 관리구역 내 전진교 통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김영철 방남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에게는 1년에 한 번씩 꼭 필요한 사람도 사전에 출입 승인을 받고 그런 사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 사유를 쓰도록 하는 깐깐하게 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대남 도발 총책이자 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에게는 깍듯이 야오며 한없는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일반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구글이나 지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도로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출입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국방부에서 통일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도로이지만 그쪽으로다가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당한 것이지, 군사도로고 실제 군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지방도인 것처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야 될 그런 정부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의 가장 큰 살상 피해를 입힌 장본인입니다. 현재도 생존해 있는 천안함 장병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인 그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철천지 원수이자
우리 군으로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단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김영철이 넘어온 전진견은 1984년 민통선 내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사단 예비역 증언에 따르면은 이 일대가 우리 군사작전 훈련장 그리고 자주포를 포함한 포병부대 등 군사시설물이 즐비한 그런 군사지역입니다. 김영철은 과도한 친절 덕택에 군사지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얻은 셈으로 이번에 김영철에게 노출된 군사지역에 관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도발에 있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엄연히 적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를 했음에도 국방부는 김영철 일행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도로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